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우리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함께 했었는데요. 그 페스트를 하면서 뭐 시간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좀 서두르는 바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그 구절이 있어서 AS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페스트라는 알베르 까미의 대작이 뭐랄까요? 인간이 겪어야 하는 재앙에 관한 하나의 우화처럼 읽힌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네. 그런데 그중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의사 리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반지빠르게 움직이는 코타르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랑베르라는 기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 기자는 우연히 취재를 하러 들어왔다가 왜 내가 이런 고통,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하면서 남 얘기처럼 바라봅니다. 사건들을.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이 기자 랑베르마저도 보건대, 그러니까 함께 페스트라는 전염병과 싸워 나가는 그 조직에 함께 가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 문장이 사실은 페스트의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저만 살겠다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명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기만 혼자만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랑베르가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 불안 마케팅인지 공포 마케팅인지를 이용해서 마스크 값이 뭐 5배가 오르고 어쩌고 한다고 이러는데 또 저 저열한 이 우익 신문들은 무능 이 프레임을 또 가동하는 것 같고요. 참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지 함께 연대해서 이런 전염병과 싸워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혐오 담론을 유포함과 동시에 이 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은 참 안쓰럽기도 하고 괘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작품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명작에 속합니다. 이 손턴 와일더라는 작가가 대단히 좀 낯설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네네. 근데 이 손턴 와일더는 이 책 날개에 실린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소개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작품의 문체와 주제를 대담하게 그려내는 혁신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손턴 와일더는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20년대에서 20년대 말에 집필한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인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재앙 또는 재난이라는 게 특정 사람들을 특정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구나 언제나 그 재앙이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재앙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겪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찾아가 보면은 다 우리의 삶과 만난다는 것. 네. 아주 기가 막힌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문장부터 읽어드리죠. 이 소설은 물론 번역이어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영어 문장이 대단히 그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이 대단히 유명한데요.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1714년 7월 20일 금요일 정오, 페루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무너져 여행객 5명이 다리 아래 깊은 골짜기로 추락했다. 리마와 쿠스코를 연결하는 큰 길에 있는 이 다리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이 지나다녔다. 한 세기 전에 잉카인들이 고리버드를 엮어 만든 다리였으며
리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찾는 구경거리였다. 모양새를 보면 얇은 널빤지를 사다리 모양으로 잇고 마른 덩굴로 난간을 만들어 골짜기 위에 내건 형태였다. 말과 마차와 가마들은 무게 때문에 수백 피트 아래로 내려가 뗏목을 타고 좁은 급류를 건너야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심지어 총독도, 리마의 대주교도 짐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이 유명한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를 건넜다. 프랑스의 성 루이 왕이 자신의 이름의 힘과 맞은편에 있는 진흙으로 만든 작은 성당의 힘으로 이 다리를 지켜 죽었다. 이 다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였다. 무너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 페루 사람들은 성호를 긋고 자신이 얼마 전에 그 다리를 건넜고 또 얼마 후에 건널 예정이었는지를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사람들은 쉼없이 중얼거리며 넋을 잃은 듯한 상태로 우왕좌왕했다. 자신들이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환영을 본 것이다. 네, 이 한 단락이 이 소설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을 다 읽으시면 금방 아실 텐데 이런 작품들은 제가 줄거리를 상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맛이 어떤 건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 읽는 책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읽어드렸듯이 배경은 1714년, 그러니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페루 리마입니다. 네. 이 리마와 쿠스코라는 그 동네를 연결하는 아주 유서 깊은 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다리는 누구도 무너질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이 다리를 건너 다녔고 아무렇지도 않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다리였죠. 근데 이 다리가 어느 날 무너져요. 1714년 7월 20일. 이 재앙처럼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를 우연히 그 시간에 건너던 5명의 여행객이 골짜기 아래로 추락해서 죽습니다. 예. 이 광경을 지켜본 신부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신부가 이름이 주니퍼인데요. 이 주니퍼 신부가 이건 분명히 신의 예정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데 대한 응징으로, 또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서 필요해서 일찍 부른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신의 이 예정된 계획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5사람의 삶을 쭉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조사하기 시작해서 그 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이 조사 보고서가 교회 쪽에서 보기에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해서 발행되지 못하고 은폐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발견됐더니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5사람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딸을 강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못생기고 말을 더 듣는 후작 부인이니까 귀족 부인이죠. 네. 귀족 부인인데 자신이 낳은 그 딸을 정말 강박적으로 사랑하는 그 엄마 얘기죠. 근데 이 딸은 또 엄마의 사랑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스페인으로 결혼을 핑계로 피난을 가는데 그 딸에게 정말 뭐 스토킹처럼 딸을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온갖 미사역으로 장식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사랑이란 무엇인가?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이 글이고요. 또 하나가 에스테반이라는 쌍둥이 얘기입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스테반과 이 쌍둥이 형제, 그리고 이 쌍둥이 형제가 사랑했던 한 여성을 둘러싸고 이 여성에 의한 배반, 그리고 쌍둥이 형제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다리를 건너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피오 아저씨 얘기입니다. 피오 아저씨는 배우들을 잘 훈련시키는 아주 멋진 가난한 매니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삶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인생들을 쭉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연한 계기에 이런 사고를 만나서 저 깊은 낭떠러지 계곡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재앙에 의해서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우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터 와일드는 이 다리를 건너다가 죽은 5사람들이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 뭐 신의 징벌에 의해서거나 신의 뭐 은총에 의해서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런 재앙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소설이 1927년이죠. 27년에 간행된 이 소설이 대부분의 재난 영화의 효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나 뭐 포세이돈 같은 영화들 있죠. 뭐 이 또 해운대 같은 영화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재앙을, 자연 재앙이든 인공 재앙이든 그 재앙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 재앙의 생명을 이뤄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네. 그 우리의 모습들 통해서 인간 문제, 그리고 이 예술의 문제, 성장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너무 빛나는 문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는 아무래도 이 다리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우리도 매일 다리로 오가는데 이 다리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의식과 꿈을 연결하는 다리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김성근 교수가 있습니다. 영문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재난을 당해 함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인간의 운명이란 기실 얼마나 불가해하고 아이러니컬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과연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불후의 명작이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게 된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가 몰고 온 위기 상황들을 과장하거나, 또는 이 위기 상황을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하거나, 정말 그런 짓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가 출발한 곳으로 알려진 우한을 중심으로 해 중국에 대한 혐오 담론들을 유포하거나, 그 중국인들에 대한 배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거나, 이런 짓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요, 교수님, 정말, 네. 아니, 자기 일하면은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 만약에 우한에서 유학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생겼어요. 네. 이거 안 된다. 저 인간들 왜 중국에서 들어오냐? 거기서 죽든지 네. 말든지. 아니, 왜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야 하느냐? 아니, 자기 자식이 거기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게요. 역지사지란 말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네, 오늘 좀 전에 이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우한에 전세기를 띄워서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수송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아산인가 진천 어디로 격리 수용한다 그랬더니 그쪽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 그러죠. 예. 저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이걸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당이 말이죠. 집권 경험도 있는 공당이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아무런 그 비전도 없고요. 어떤 가치나 철학도 없고 그 외교 감각도 없는 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바꿔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 이런 짓은 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한국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런 식의 혐한 담론들 유포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지. 아니 관토 대지진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관토 대지진 나가지고 정말 이 재난에 대한 수습을 못하니까 이 그 분노를 조선인들한테 덮어씌우려고 조선인이 뭐 약을 풀었다느니 뭐 우물에다가 불을 질렀다느니 네, 이런 맞습니다. 거짓말을 유포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조선인들이 집단 테러를 당하고 이게 우리의 일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말씀하셨는데 일본 극우 세력들의 이 정치적 자양분이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 네, 맞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의 극우 세력들은 자한당이 대표적인 세력이었죠. 그 세력들의 정치적 자양분은 혐오입니다. 네. 자신과 정치적인 컬러를 달리하는 자들에 대한 혐오들. 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라면 모든 것을 혐오의 대상으로 돌릴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어떤 가치나 철학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이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잘 짚고 나가야 합니다. 손턴 와일드도 얘기하지만은 이 재앙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걸 넘어설 것인지 또 넘어서 온 기억이 있으니까 그 지혜들을 모아야 할 때로 생각하고요. 앞에서 알베르 까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낭베르가 얘기했듯이 혼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이용하는 자들은 정말 사악한 악마들입니다. 부끄러운 자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자들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와 손턴 와일드의 산 루이 레이의 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또 우리 알베르 까미와 손턴 와일드를 소개해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또 일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교수님 제가 잘난 척하거나 남들보다 더 아주 지고한 인격을 가져서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일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겠어요. 네, 참 상식인데요. 저도 참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작은 자신의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실이다 싶으면은 정말 표독스러워지는 표정들 보면서 저는 견디기 힘듭니다. 네.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잃을 것 잃고 버릴 거 버리고 하면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아무튼 우리 손턴 와일드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김 PD의 어법인데 그죠? 샘터라는 출판사에 나왔는데 이 절판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절판이 됐거든 다시 재간행해달라고 성화라도 해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